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현 판사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하는 조직이라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 연구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미리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2012년에 의료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판사가 된 계기는 사실 제가 로스쿨에 다니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로스쿨에 갈 때만 해도 저는 판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아니면 행정부에 가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를 하면 좀 입안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진로를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중에서 판사가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와주신 속기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이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설명을 듣고 궁금한 건 다시 물어가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양이 많은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극복하는 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에 유퀴즈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자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책을 쓸 생각이 없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써봐야겠다. 또 마침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는 형이 자기가 이제 출간을 할 생각이 있어서 책을 썼다면서 저한테 초안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세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도전을 했듯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그런 도전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에세이를 쓰게 됐고, 그래서 제목도 뭐든 해봐요로 정했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저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해서 글을 씁니다. 그게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면 다른 분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지만 저는 귀로 듣고 확인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오탈자 확인 같은 경우는 법원 도서관에서 나온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요.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여러 번 읽어봅니다. 다른 분들은 종이책도 읽고 전자책도 읽고 그렇게 하시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걸 읽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는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만들면 그걸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찾아서 마음에 드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점자책은 사실 제가 점자를 잘 쓰질 못해서 거의 읽지 않고 있고요. 오디오북도 이제 사람이 말을 해서 녹음을 한 거는 속도를 올렸을 때 조금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스크린 리더 통해서 읽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제가 작년에 판결을 한 사건인데요. 그 당사자분한테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80대 노부부가 한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가 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할머니를 상대로 살고 있는 집을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이었는데요. 이 할머니께서 이 집에서 나가면 가실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집 자체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거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그 집에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자기한테 무상 거주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셔가지고 사용 대차 관계에 있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집에서 좀 더 살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한 사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삶에 영향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여러 개였다면 지금은 책의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드라마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재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서 그 재미를 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글쓰기 책도 많이 읽고 다른 분들 에세이도 많이 읽었는데요. 글쓰기 책은 강원국 작가님의 강원국의 글쓰기, 그 책이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됐었고요. 그다음 에세이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처음에 읽었고,
양희은 선생님의 그러라 그래. 이 책도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편하게 쓰셔가지고 저도 글을 좀 편하게 쓰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인생 도서라고 하면 요즘은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를 좋아해서 자주 읽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끌어가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책은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인데 약간 판타지가 섞인 그런 것도 좋아해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것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메스커레이드 시리즈 메스커레이드 게임, 메스커레이드 호텔, 메스커레이드 나이트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기소불력 물시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풀이하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한 문장은 평생 간직할 만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같은 이런 철학적인 것들을 강의 형식으로 상당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김동현의 뭐든 해봐요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을 살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과 저희 생각 그런 걸 솔직하게 쓴 책이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저에게 책이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설을 읽고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세상과의 소통 창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출판 업계가 되게 불황이라고 해요. 요새 워낙에 짧은 동영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끔은 긴 호흡으로 책을 한번 읽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주시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